안녕하세요. 건호살TV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피곤함이 오래가고 식후엔 꼭 졸리거나 기운이 쭉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당 좀 조심하세요 란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밥 줄이고 운동하고 약 잘 챙기는데도 왜 혈당은 쉽게 잡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감기 예방용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이 비타민C가 당뇨와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챙기면 훨씬 더 좋아지는 영양소까지 건강 정보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당뇨와 무슨 상관일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비타민C가 더 많이, 더 빨리 소모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4가지 이유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과일 공포증입니다. 혈당 때문에 오렌지나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아예 끊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이 과일들이 바로 비타민C의 주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섭취를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타민C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둘째, 흡수 방해입니다. 비타민C와 포도당은 몸속에서 같은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비타민C는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빠른 배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2, 3배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거죠. 넷째, 체내 소모 증가입니다. 당뇨 상태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몸 안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하는데요. 소방관처럼 뛰어들어 자신의 성분을 태워가며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몸속 재고는 금방 소진되죠. 그래서 피로, 면역 저하, 시야 흐림 등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3가지 핵심 작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활성산소 차단, 혈관을 보호합니다. 당뇨 상태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 안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벽을 자극하고 상처를 만들어요.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합병증이 따라오게 되죠. 심장은 물론이고 눈, 콩팥, 발끝까지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셈이죠. 둘째, 인슐린의 효율을 높입니다. 당뇨의 핵심 문제는 인슐린이 분비돼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타민C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 500에서 1000mg 복용 시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5에서 30%까지 개선됐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약물 없이 이런 효과가 나왔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셋째, 당화 억제, 노화를 늦춥니다. 당화란 혈당이 단백질과 붙어 우리 몸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이 카라멜처럼 굳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신경, 혈관, 장기가 다 손상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비타민C는 이 당화 현상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당화 속도를 늦춰서 노화, 합병증, 피로감을 동시에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비타민이 아니라 혈관 보호부터 인슐린 작용 개선, 몸 전체의 노화 속도까지 조절하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거지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점, 바로 다음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겼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 가장 먼저 오후 피로감과 식후 졸림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 사용이 매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식후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잦은 감기, 입안 상처, 잇몸 출혈, 상처 회복 지연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달라졌다는 체감이 생기기도 하죠.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한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의 개선이 관찰된 연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으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일수록 혈관 상태와 피로감, 수면의 질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며칠 먹었다고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입니다. 몸속에 꾸준히 쌓이면서 점차 작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2-3교는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립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 기적을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식단, 운동, 약 복용에 가장 부담 없이 보완이 되는 한 가지라면 바로 이 영양소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다가 효과를 못 보고 나한테는 안 맞더라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타민C는 복용법이 곧 효과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 500에서 1000mg 복용이 가장 효과적인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단 2000mg 이상으로 갑자기 올리는 건 금물입니다. 신장결석, 위장장애, 설사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가 떨어지고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복용량을 2번으로 나누어 식사 직후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와 함께 500mg, 저녁 식사 직후 500mg 이렇게 드시면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복 복용을 피하시고 식후 복용을 기본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위장에 부담 없이 꾸준히 일정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어떤 형태가 좋은가? 가루 형태, 첨가물이 적고 흡수가 빠릅니다. 정제, 알약은 휴대는 편리하지만 일부 제품은 색소나 코팅제가 많습니다. 음료용은 당분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비타민C는 한 통에 500mg 곱하기 60정 기준으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1-2만 원 선으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 조합이 있나? 대부분의 당뇨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조심하세요. 철분제와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지나치게 올려서 철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 두시고 복용하세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C가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양보다 루틴, 많이보다 꾸준히입니다. 하루 2번 일정한 시간에 몸에 맞는 용량으로 섭취해보세요. 비용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뿐만 아니라 수면, 피로, 기분, 면역까지 몸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비타민C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 조합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왜 마그네슘이 중요할까? 마그네슘은 혈당, 혈압, 신경계, 근육, 수면 호르몬까지 관여하는 생리 기능의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소변 배출량이 많고 세포 내 저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4가지 핵심 작용. 1. 인슐린 감수성 개선.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고 포도당을 넣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같은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300mg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25에서 30%가량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 혈압 안정. 당뇨가 오래되면 고혈압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죠.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 받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마그네슘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에도 관여해서 밤에 깊게 잠들고 자주 깨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 근육 경련, 신경 이상 완화. 당뇨 환자분들 중에 다리 저림, 쥐남, 손발 저림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말초신경 손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그네슘 결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신경 전달이 안정되고 근육 경련이나 통증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용법은 하루 300에서 400mg, 저녁 식후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율 높은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피해야 할 형태는 옥사이드, 흡수는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인다면 마그네슘은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역할입니다. 두 영양소는 각자도 효과 있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가 훨씬 커진다는 것. 이게 바로 당뇨 관리의 황금조합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바꿔? 이미 당뇨 생긴 지 오랜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몸은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하루 하나씩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면 변화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비타민C 한 알, 마그네슘 한 번. 그 작은 루틴 하나가 혈당뿐 아니라 수면, 피로, 기분, 면역까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적은 약으로도 건강을 지켜내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건어살TV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